네, 오늘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21번째 시간이에요. 드디어 이제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어요. 어나운스먼트는 따로 할 건 없는 것 같고 바로 리뷰를 합시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일단 처음에 이제 파트 1 부분이 있었고 파트 2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파트 2 부분을 들어갔어요. 파트 2가 이제 챕터 9부터예요. 그래서 파트 2의 제목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죠.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제가 1995년에 유학을 갔어요. 2학기에, 가을 학기에 갔는데 저는 그때 도착했을 때도 그러니까 뭘 전공할지 몰랐어요. 전자전기공학이라는 거 말고는. 특히 학과가 이제 컴퓨터공학과랑 통합이 돼 있으니까 컴퓨터 쪽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에 이제 3명의 교수님을 찾아가서 나의 이번 학기 코스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인을 받아서 학과 사무실 제출하면 수강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부 이제 뭐 AI 이런 걸로 써가지고는 이제 교수님들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전에는 이제 모터 뭐 이런 거 본래 할까 해서 또 그쪽도 썼더니 그 교수님들이 다 출장 가고 없어요. 그래서 나의 운명은 인공지능을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전공하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그래도 열정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뭐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이 교수님이 좀 뭐 삐딱하신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인공지능에는 이렇게 인간의 뇌에서도 일어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랜덤한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양자역학적인 그런 랜덤니스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인간의 개성을 결정하는 게 아닌가 한다. 이런 말씀 막 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뭔지 아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배웠던 책에 제목이 랜덤 프로세스로 돼 있었어요. 학부 책이. 근데 저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는 말을 못 들었어요. 뭐 잘 읽었었으면 어디 있었겠죠. 그래서 난 모른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스토캐스틱도 모르면서 프로세스도 모르면서 무슨 랜덤니스를 얘기하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받고 나왔다가 찢어서 버리고 나 안 배워 이런 분한테 이러면서 방황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통신을 전공하겠다고 유학 온 선배들이 왜 방황하고 있느냐, 길 잃은 어린 양 내 거 보고 일단 뺏기고. 그래서 아니 그래도 그랬더니 아니 저기 교수님 통신 전공하시는 교수님인데 지금 이거 방금 사인 받은 거니까 그냥 가서 그냥 사인해달라면 네가 누군지 기억도 못하고 사인해 줄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니 이거는 형식적으로 내는 거고 네가 그 2주 후에 또 내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선배들한테 알겠다 그러고는 그대로 뺏겨가지고 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통신을 전공하게 됐는데,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스토캐스틱 베리어블이라는 말은 안 하죠.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랜덤 프로세스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은 뭐냐? 그래서 이 책에 아마 있을 텐데, 그리스어로 랜덤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어 원이래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고 첫 번째가 이제 general concepts라고 해서 뭐 중요한 일반 개념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랜덤 프로세스를 보는 법에 대해서 처음에 말을 하면서 또 그림을 그렸죠. 제가 항상 그리듯이 abstract한 어떤 probability space가 있고 오메가가 아웃컴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랜덤 베리어블과 랜덤 벡터는 여기에 뭐가 있었죠? 이 오메가를 받아서 리얼 넘버로 매핑하는 메저러블 펑션이 유한계에 있었어요. 셀 수 있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랜덤 베리어블이고 두 개가 있으면 jointly distributed random variables 또는 bivariate random variable. 그 다음에 3개 이상이면 그걸 한 덩어리로 봤을 때 뭐 n-dimensional random vector 또는 뭐 multivariate random variable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유한계가 아니라 무한계인 것을 생각하는데 제가 간단히 얘기했죠. 인류에게 밝혀진 무한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셀 수 있는 무한이고 하나는 셀 수 없는 무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계의 펑션이 여기 있는 걸 생각하는데 처음 나오는 게 셀 수 있는 거죠. 셀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번호를 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얘를 0라고 하고 얘를 1이라고 하고 얘를 2라고 하고 얘를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의 랜덤 벡터와 다른 건 뭐냐면 랜덤 벡터는 여기서 끝났죠. 그렇죠?
여기서 끝나고, 물론 레이블링을 우리가 1, 2, 3, 4에서 캐피탈 N까지 주로 붙였는데 뭐 그거는 유한할 때는 어떻게 붙이든 상관없죠. 짝수로 붙여도 되고 뭐 3, 5, 7, 9로 붙여도 되고. 그런데 디스크리트일 때는 어쨌든 간에 번호를 붙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 인덱스를, 요 조그만 서브스크립트들 있잖아요. 얘를 많은 경우에 discrete time 파라미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랜덤 프로세스를 discrete time 또는 discrete parameter 랜덤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셀 수 있게 무한계 있을 때고 셀 수 없게 무한계 있을 텐데, 그리기가 참 애매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리고 또 그리고 하면 마치 셀 수 있게 무한계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또 뭐죠? 그냥 하나만 그리고 말겠어요. 근데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죠? 아닌데, 지난 시간에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t 파라메타가 모든 리얼 넘버예요. 이런 것을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 또는 continuous parameter random process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discrete parameter random process, continuous parameter random process.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챕터 8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요 비슷한 걸 봤어요. 비슷한 걸 봤는데 어떻게 했냐면 시작점이 있고 그 인덱스가 0든가 1이고 한쪽 방향으로만 쭉 갔었죠. 그런 것은 sequence of random variables 또는 unilateral 랜덤 프로세스 이렇게 불러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랜덤 시퀀스 또는 시퀀스 오브 랜덤 베리블스는 얘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타임 인덱스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고, 그거는 어떤 유한한 값으로부터 어느 플러스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 한쪽 방향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각각을 이제 이 경우에 랜덤 베리어블로 볼 수 있는데, 이 랜덤 베리어블이 가지는 값에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저 랜덤 베리어블들의 CDF에 따라서 우리가 또 분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랜덤 베리어블이 각각이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일 수도 있고 discrete 랜덤 베리어블일 수도 있고 mixed 랜덤 베리어블일 수도 있는데, 특별히 어떤 경우에는 이 모든 펑션들이 어떻다고요?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일 때가 있어요. 또는 이 모든 펑션들이 CDF가 piecewise constant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 부르느냐? discrete random process 또 continuous random process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페셜한 경우죠. 얘는 discrete고 얘는 mixed고 얘는 뭐 continuous고 막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조금 t가 바뀔 때 막 바뀔 수 있는데 다 똑같은 굉장히 스페셜한 경우죠. 근데 저런 경우가 많아요. 저런 경우가.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 생각하는 데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아웃풋이 m of t를 포함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분류를 대충 했어요. 아주 자세히는 아니고. 자, 그러면 이것 말고도 또 다르게 보는 법을 하나 봅시다. 그래서 alternate view of random process 해서 이렇게 봤어요. 또 저것을 예를 들면 이게 continuous time case라고 하면 뭐 어떻게 했죠? 제가 여기다 주머니를 하나 그리고, 그렇죠? x 오메가 t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여기 제가 오메가가 들어오는 걸 보고는 여기다가 하나를 내놓는다, 이런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난번 작년 시험에 낸 또는 샘플 패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 주머니 자체는 뭐냐면 family of 또는 an ensemble of 뭐 sample paths 또는 sample functions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continuous time일 때랑 discrete time일 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주머니가 그냥 다른 거죠. discrete time일 때는 이 주머니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붙이기 애매한데 뭐 이렇게 쓸까요? 그래서 오메가로 레이블링된 discrete time 시그널들이 쫙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가 딱 들어오면 그걸 보고는 이렇게 하나 꺼내면 어때요? 쫙 있는 그 펑션을 이렇게 탁 던져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를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데 좋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매번 강조를 했죠. 여러분이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어떤 거예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만 막 신봉하는 거예요. 하나만. 그러면 결정적으로 어떻다고요? 다른 방법이 쉬울 때 이제 헤매는 수가 있죠. 뭐 해결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간 숙제도 보면 둘 다 알고 적절히 어느 한쪽 포인트 오브 뷰를 선택해서 접근해야 잘 되게 그렇게 돼 있어요. 문제들이.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것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 질문은 이거예요. Full characterization of a random process. characterization 또는 specification of a random process.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랜덤 베리어블은 우리가 abstract probability space와 measurable function을 주거나 아니면 거기서부터 나온 induced probability space, 그래서 induced sample space, induced event space, induced probability measure가 주어지도록 하든가 아니면 그것도 저도 다 싫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CDF를 주든가 아니면 PDF를 주든가 아니면 characteristic function을 주든가 moment generating function을 주든가 물론 그 다 존재하고 그러면 모멘트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full characterization이 됐죠. 두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됐죠?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jointly distributed 돼 있으면 joint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여전히 abstract probability space가 있고 그 다음에 measurable function 두 개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induced probability space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때는 induced probability measure가 어떻게 돼 있어요? P, X, Y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오메가에 대해서 어떤 매핑이 일어나면서 되는데 그때 CDF는 어떻게 하면 됐어요? joint CDF를 주면 되든가 joint PDF를 주든가 joint characteristic function을 주든가 joint moment generating function을 주면 다 해결됐어요. 벡터일 때도 확장하면 되고 자 이제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주어졌어요. 또는 x of n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까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 오브 뷰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포인트 오브 뷰로 보는 거예요. 랜덤 프로세스라는 것은 a collection of indexed, time indexed죠 주로 indexed random variables예요. How many? countably or uncountably infinite. 위에서 x 그다음에 parenthesis t 이렇게 쓰면은 continuous random process,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를 보통 뜻하고 밑에처럼 square bracket을 쓰면 어떻다고요? discrete time random process를 보통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게 큰 의문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콜모 오라프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대충 거의 생각하는 거의 모든 랜덤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n을 자연수 중에서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t 벡터를 선택하는데 그것은 요 선택한 엔터풀이에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택된 n 값이 5예요. 그러면 5행 1열짜리 벡터를 선택하는 거예요. 타임 인덱스로.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요 t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하냐면 랜덤 베리어블 몇 개 생겨요. 각각에서 랜덤 베리어블이 하나씩 생기니까 이렇게 n개 생기죠. 이 n개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풀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조인트 CD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어블이 n개가 있어요. 그래서 콜모그루프가 보인 게 이거예요. 콜모그루프의 익스텐션 디어렘이라고 하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리고
타임 벡터 n 터플, 요 n이죠. n 터플에 대해서 요 랜덤 베리어블의 조인트 CDF를 알면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하나일 때, 그러면은 어느 시간대에서도 내가 어느 타임 인스턴트에서도 CDF를 아는 거죠. 즉 CDF일 뿐만 아니라 PDF라도 되고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도 돼요. 그 다음에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어떤 T1, T2 페어, 임의의 페어죠. 그럼 그 중에서는 같은 것도 있겠죠. T1과 T2가. 그럼 당연히 n이 1일 때와 동일하게 나와야죠.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바이베리 디스트리뷰션을 알면 되는 거예요. 만약 n이 3이 선택되면 임의의 T1, 뭐 순서는 T1, T2, T3가 아니어도 돼요. T1, T2, T3라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주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continuous time일 때고 discrete time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for all n 그 다음에 for all 뭐 n 벡터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뭐 예를 들면 z to the n이겠죠. 무슨 뜻이에요? 보통 이런 게 벡터 n by 1 벡터 캐피탈 n이죠. n by 1 벡터인데 그 엔트리가 인티저들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겠어요? 이번에는 x of n1, x of n2 해서 x of nn까지의 CDF가 알려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단지 알려지는 게 아니라 컨시스턴트 해야 된다고 했죠. 예를 들면 n이 5가 추즈가 되면 맞아요? 여기서 랭스 5짜리가 나올 테고 여기서 어떤 CDF가 나올 텐데 여기서 임의의 위치에 플러스 인피니티를 넣으면 우리가 n이 4일 때 예를 들면 여기다 인피니티를 넣었어요. 마지막에. 그러면 x n1, n2가 똑같고 n1, n2, n3 뭐 예를 들면 5개면 n4 위치는 똑같은 녀석과 CDF가 같아야죠. 이게 안 맞으면 말이 10cm에서 좀 더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핸드폰이 매우 효율적으로 송수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분류 이런 걸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DRM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책들이 제가 대충 봐도 이걸 크게 강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학생들이 랜덤 프로세스를 헷갈려하는 근본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오늘도 또 나올 거예요. 하다 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이 랜덤 프로세스를 풀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는 걸 배웠고 이것을 다시 말하지만 콜모고로프의 익스텐션 디어렘이라고 한다.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 좀 이따 합시다. 이거는 자, 뭐부터 얘기할까요? 자, 그럼 콜모그룹의 익스텐션 디어렘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n이 1이 선택됐어요. n이 1이 그러면 뭐예요? f of x t1 뭐 이렇게 되겠죠. f of x n1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한 지점에서 그러니까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여기서 보면 discrete time이라면 이 중에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인 거죠. 예를 들어서 n 캐피탈 n이 1인데 n1으로 2가 선택됐다고 해보세요. 그럼 얘의 디스트리뷰션이죠.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 하나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디스트리뷰션을 구해 놓은 것을 first order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CDF라고 하고 또는 distribution이라고 해요. first order distribution.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구해지잖아요. 그럼 first order density PDF니까 probability density 펑션에서 density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럼 당연히 first order characteristic function도 있겠죠. 랜덤 프로세스에 맞습니까? 어느 한 점에서 한 타임 인스턴트에서의 그 랜덤 베리어블의 CDF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second order distribution, second order density second order characteristic function도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생긴 거죠. 예를 들면 n1, n2
x1, x2.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던 랜덤 벡터일 때와 거의 동일해요. 그러면 n에 대해서 nth order distribution, density, characteristic function 뭐 이런 걸 정의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맞습니까? 자, 이름을 알겠죠? 그러니까 first order, second order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네, 그 다음에 책에 있는 순서대로 좀 최대한 따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second order moments가 있어요. 참고로 우리가 second order moments라고 하면은 first order도 보통 포함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up to second order. 자, 그럼 랜덤 프로세스의 모멘트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first order 모멘트는 뭐죠? 보통 expectation of x죠. 맞습니까? 랜덤 베리어블 x라고 하면. 그러면 랜덤 프로세스의 first order 모멘트는 뭘까요? 제일 간단한 거는 랜덤 프로세스를 어느 타임 인스턴트 한 지점에서 딱 보면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랜덤 베리어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점에서는 first order 모멘트가 그 랜덤 베리어블의 mean이죠. 그 다음에 시간을 쭉 바꾸면 어떻게 돼 있어요? mean이 타임의 펑션으로 나타나겠죠. 걔로 정의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expectation of continuous time일 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t라고 하니까 좀 헷갈릴 텐데 t0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타임에서. 그럼 얘는 어떻게 정의되죠? 조금 전에 여러분이 first order PDF가 뭔지를 배웠어요. 그걸 써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비록 랜덤 프로세스 이벨리에이트 한 거지만 어쨌든 얘는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냥 인덱싱이 여기에 t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랜덤 베리어블의 expectation은 어떻죠? 각 곱하기 확률 분포를 적분한 거죠. 그래서 적분. 그냥 베리어블은 x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density는 어떻게 돼요? 요 시각에서의 density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t0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로를 떼버리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은 t라는 요 값을 바꾸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죠. 그때그때 랜덤 베리어블이 다르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적분하고 나면 어쨌든 deterministic number인데 t에 의해서 바뀌는 넘버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하죠? 펑션이라고 하죠. t의 펑션.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책에는 좀 다르게 써놨는데 저는 이 노테이션을 좋아해요. 우리는 평균을 mu라고 많이 썼으니까 mu sub x, 캐피탈 X, 랜덤 프로세스의 t.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mean function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sample path라는 말도 있으니까 mean path라고도 불러봅시다. 그래서 저것이 뭐냐면 랜덤 프로세스 x of t의 mean function 또는 mean path예요. 자, discrete time일 때도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mu sub x of time index 이제 square brackets로 n 이렇게 해야 되겠고, 여기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여기 square brackets로 n으로 바뀌고, 여기가 square brackets로 n으로 바뀌고, 그 다음은 뭐 달라질 거 없죠. 네, 그래서 쉽게 discrete time random process에 대해서도 first order 모멘트인 mean function 또는 mean path를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second order는 어떤 게 되겠어요? second order는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있을 때 second order 모멘트를 어떻게 정의했죠? 그러니까 correlation과 covariance로 정의했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랜덤 프로세스를 x1에서 evaluate 하면 랜덤 베리어블 x of t1이 되죠. t1에서 evaluation 하면. 그 다음에 타임 t2에서 evaluation 하면 어떻게 돼요? 랜덤 베리어블 x of t2가 되죠.
그러니까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얻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이거는 랜덤 베리어블 x of t1과 랜덤 베리어블 x of t2의 코릴레이션이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릴레이션일 때는 캐피탈 R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겠어요. 캐피탈 R에 대문자로 서브스크립트 X를 두 개를 쓰고 위에서처럼 요게 X의 어떤 타임인 것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쓰려고 해요. 자, 다시 봐요. 코릴레이션인데 랜덤 프로세스가 여기 X, 여기도 X예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게 T1, 뒤에 있는 게 T2. 알겠어요? 자, 그러면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또 인티그레이션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인티그레이션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T1, T2가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랜덤 베리어블 두 개의 뭐가 되죠? 값 곱하기 확률인데 이때도 어때요? 이 곱의 디스트리뷰션을 구해서 싱글 랜덤 베리어블의 디스트리뷰션을 구해서 해도 되지만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은 어떻다고요? 요 안에 랜덤 퀀터티를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아, 두 개가 있어.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두 개의 joint PDF 곱하기 값을 하면 되는데 그 값에 베리어블을 도입해서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자, 말이 됩니까? 말 되죠? 그냥 이렇게 보세요. 얘를 X, 얘를 Y라고 생각해봐요. 랜덤 베리어블. 그러면 여러분이 랜덤 베리어블 X와 Y의 코릴레이션을,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어떻게 구했어요? 정의를? X, Y, density of XY, XY, DX, DY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차이점은 뭐예요? 이제는 second order density를 여기다 썼을 뿐이에요. 랜덤 프로세스에. 알겠어요? 그래서 콜모그로프의 익스텐션 티어렘에 나왔던 그 녀석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로 랜덤 베리어블 두 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의 랜덤 프로세스에서 다른 타임의 이밸류에이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라고 봐서 코릴레이션은 코릴레이션인데 그래서 코릴레이션 펑션이에요. T1과 T2에.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랜덤 프로세스에 대한 거라고 해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오브 랜덤 프로세스 X of T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오토는 셀프란 뜻이죠. 맞아요? 셀프 코릴레이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똑같이 값에다가 평균을 빼고 또 값에다가 평균을 빼고 그래서 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 새롭게 센터링 된 거죠. 민이 제로로 센터링 된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의 코릴레이션을 우리가 코베리언스라고 부르죠. 사실은 민을 뺀 것.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묶고 이건 뭐라고 부르고 싶어요? C, X, X, T1, T2 이렇게 부르겠어요. 정의는 뭐 어렵지 않죠. 정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이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The auto covariance function of the random process X of T.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코릴레이션과 코베리언스는 어떤 관계가 있었죠? 둘 다 코릴레이션의 형태지만 얘는 센터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거 더하기 해서 센터를 다시 뒤로 옮겨야 되고 거꾸로 얘는 이거에서 빼기 해서 센터를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랜덤 베리어블 XY의 코릴레이션이 있었으면 그것은 코베리언스에다가 더하기 뮤X, 뮤Y를 해줬었고 거꾸로 코베리언스는 코릴레이션에서 빼기 뮤X 타임스 뮤Y를 해줬었어요.
이건 어떻게 나오죠? 그냥 전개하면 되죠. 네, 그냥 전개하면 간단히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모양이 똑같죠? 밑에다 써야 되겠네요. 자, 어떻게 될까요? 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µx t1 times µx t2. 마찬가지로 하면 위에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써보세요, 여러분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거는 항상 성립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스페셜 케이스가 있어요. t1과 t2가 같을 때. 그래서 t라고 나와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의에 따르면 오토 코릴레이션을 t, t에서 이밸류에이션을 하면 expectation을 쓰면 어떻게 되죠? x of t의 스퀘어죠. 어떤 시그널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제곱하면 리얼 밸류드 타임 시그널, 타임 펑션이 있으면 제곱한 것을 뭐라고 부르죠? 보통? 그렇죠. 그냥 파워라고 하죠. 근데 instantaneous power라고 많이 하죠. 근데 이때는 x of t의 스퀘어가 instantaneous power고 얘는 expectation 한 거예요. 그런데 이 family에 대해서 다 에버리지를 한 거죠. 웨이트를 줘가지고 확률로. 그래서 이것은 statistical, 그러니까 instantaneous statistical average power. 뭐 너무 복잡하죠. 근데 그냥 average power 이렇게 많이 붙여요. 근데 이 average power는 function of t죠.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타임이 달라지면 바뀔 수 있죠.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비슷한 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멘트들을 배웠는데 콜모그로프 익스텐션 티어렘과 관련해서 이그젬플을 하나 봅시다. 여러분이 아마 화속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학부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퍼티가 있었어요. 어떤 프로퍼티를 가지는 것을 화속 랜덤 프로세스라고 한다. 뭐였죠? 일단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였어요? discrete time 랜덤 프로세스였어요? 기억이 나요? 네, continuous time이에요. 네. x of t는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예요. 그런데 continuous time discrete 랜덤 프로세스였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continuous time discrete 랜덤 프로세스고 어떤 식으로 프로퍼티를 가졌냐 하면 이 x of t는 매 순간마다 어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네, z 서브 플러스 이런 건 무슨 뜻이냐면 0과 자연수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이거를 밑에 플러스로 쓴 것은 strictly positive라는 뜻이라서 그냥 자연수에 집합이 돼요. 자, 그래서 이 x of t는 물론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정의해요. 먼저 이런 걸 생각하세요. x of 0는 제로고, 알겠어요? 나머지 타임에서는 continuous예요. 요 값을 가지는 거예요.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모노톤 인크리싱이에요. 스트릭틀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오른쪽이 타임 x스면 오른쪽으로 하는 게 시간이 증가하는 거면 여기서 어때요? t2가 t1보다 크면 어때요? 그 값도 크거나 같아야 돼. 차이는 당연히 자연수겠죠. 차이는 전부 이런 것만 되니까 increasing이고. 네. 자, 그런데 첫 번째는 이래요. 자, 요런 거를 정해 봅시다. 소문자로 써놨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항상 이 왼쪽 게 작은 값, 작거나 같은 값이에요. 오른쪽보다. 이렇게 쓸 때는 인터벌 t1, t2가 있어요. 그러니까 엣지는 포함하지 않고 끝은 엔드 포인트들은.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해야 되죠? 책에 있는 거 뺏겨야 되겠는데.
포인트를 설명하려니까 되게 애매한데, 잠시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책에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구간을 네, 좀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네. 구간을 이렇게 잡을까요? T1, T2 이렇게. 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합시다.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뒤에 나오는 말인데, 먼저 우리가 포인트 프로세스라는 말을 먼저 해야 돼요. 포인트 프로세스. 포인트 프로세스는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포인트 프로세스는 discrete parameter random process예요. 무슨 뜻이냐면, 샘플 패스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t-2, t-2, 네, t-1, t0, t1, t2 뭐 이런 식으로 인덱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있죠, 그렇죠? 이런 값들이 바뀌는 거예요. 제로 위치에 있는 값들이 우리 인덱싱이 있는데, 이렇게 보자고요. 참 어려운데. n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0, 1, 2, 3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포인트 프로세스의 샘플 패스를 만약 그린다면, 이렇게 discrete time random 프로세스인데 continuous random 프로세스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높이가 반드시 모노톤 인크리싱 해요. strictly.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값이 이거였어요. 그럼 1에서는 이것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큰 값이 strictly니까 increasing. 알겠어요? 네. 그러면 뭐 이어디 지키고, 얘는 여기 갔다가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맞아요? 네. 이런 게 포인트 프로세스의 샘플 패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포인트 프로세스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discrete time random process죠. 어떠한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를 찾아낼 수 있어요. equivalent한. 어떻게 하냐면은,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t잖아요. 그러면 자, 하나씩 찍어요. 예를 들어서 자, 0일 때 요 값 있죠. 맞아요? 거기다가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뭐 t0인데, t0란 값이에요. t0, t1, t2, t3, t4, t-1, t-. 그럼 여기다 찍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t1, 여기 t2, t3, t4, t0, t-1, t- 이렇게 찍을 수 있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이런 걸 찍을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찍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이 인덱싱은 중요하지 않은데 0는 0이라고 하고 이렇게 쭉 가면서 이 포인트를 만날 때마다 내가 점프를 해요. 그러면 어떤 게 얻어지겠어요? 0다가 점프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뭐 이런 거 구할 수 있죠. 맞나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포인트 프로세스에는 associated 되어 있는 continuous time random 프로세스가 존재해요. continuous time discrete random 프로세스가.
이런 것은 보통 arrival process라고 해요. 이건 포인트 프로세스라고 부른다면, 그러니까 포인트 프로세스에 arrival process가 있어요. 이건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게 점원이에요. 근데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한 명 들어오는 시각을 표시해요. 그런데 손님이 우리 눈에는 동시에 2명 들어오더라도 어때요? 이번에 올림피아 때도 봤지만 포토 피니시 하면 누군가 한 명이 먼저 들어왔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들이밀면은 어쨌든 탁 찍으면 누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랜덤 프로세스는 포인트 프로세스죠. 맞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arrival 프로세스를 하나 그릴 수 있죠. 그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제로라는 타임에서 어떤 제로를 놓고 그 다음부터 오면은 그때마다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손님을 세는 방법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렇게 포인트 프로세스와 arrival 프로세스를 정의했을 때 이 arrival 프로세스가 다음과 같은 프로퍼티를 가지면 파송 랜덤 프로세스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사람들은 파송 arrival 프로세스라고 해요. arrival 프로세스. 그럼 무슨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인터벌 t1, t2 사이에 t1, t2라도 되고 뭐 tn 플러스 1 사이에 도착한 사람 수예요. 예를 들면 이것을 k라고 하면 k는 당연히 0부터 뭐 굉장히 많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z 플러스인데 이것이 파송 랜덤 베리어블 with 파송 랜덤 베리어블은 레이트가 있죠. 레이트가 람다 t2 마이너스 람다 t인데 이 t가 이 인터벌의 길이에요. tn 플러스 1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tn 플러스 1과 tm 플러스 1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또는 이거를 반드시 연속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A, B, C, D라고 하고 이렇게 항상 타임이 된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두 인터벌이 non overlapping이라고 해요. 오버랩이 없어요. 그럼 이 두 개가 independent 하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러면 얘는 어때요? 얘는 파송 랜덤 베리어블 with 파라메타 람다 괄호 열고 tb-ta 괄호 닫고, 맞아요? 얘는 파송 랜덤 베리어블 with 파라메타 람다 괄호 열고 td-tc 이렇게 되죠. 놀랍게도 지금부터 할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다 본 거예요, 학부 시간에. 피블스 책에도 있어요, 그 유명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질문이 그냥 뭐 적당히 하다 넘어가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자, 제가 arrival 프로세스로서 파송 랜덤 프로세스를 정의를 했는데 이 두 프로퍼티만 가지고 정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fully characterized 된 거예요? 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단 이 두 프로퍼티로, 사실은 여기 0번째 프로퍼티가 있죠? 이 프로세스는 arrival 프로세스다. continuous time. 맞아요? 자, 저 두 문장으로 지금 full characterization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본래 랜덤 프로세스는 full characterization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For every n integer, for every n tuple, capital N tuple, 맞아요? joint CDF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만 써놓고는 마치 다 캐릭터라이즈 한 듯이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이거 다 캐릭터라이즈 한 거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아시겠어요? 답은 뭐겠어요? yes니까 물어보겠죠. 우리 책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full characterization이냐, full specification이냐, 자, yes라고 주장하는데 yes라고 하려면 이제 뭘 보여야 돼요?
콜모그로프 익스텐션 티어렘이 말하는 모든 nth order, 예를 들면 PDF나 CDF나 여기서는 이제 probability mass 펑션이 될 텐데 다 구해야 돼요.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네, 이제 구해야죠, 지금부터. 네, 해봅시다. 이거를 아무도 시키지 않더라고요.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뭐 이런 걸 구하고 싶어요. CDF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first order CDF를 먼저 구해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n이 1일 때. 자, 그러면 뭐 continuous time이니까 T1이 선택되겠죠, 어떤 T1이. 맞습니까? T1은 참고로 0 이상이라고, 0보다 큰 T1이라고 합시다. 0일 때 0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때 값이 어떻게 되죠? x of T1은 뭐예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에요? discrete random variable이에요? discrete random variable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 더 늘었어요. probability mass 펑션을 줘도 돼요. 그래서 probability mass 펑션을 줍시다. 그래서 p 그 다음에 여기는 x1 이렇게 x라고 해도 되고. 자, 이거 어떻게 되죠?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probability of x of t1이 어떤 x1일 때죠. k라고 할까요? k1 이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매스 펑션이니까 CDF가 아니니까 less than이 아니잖아요. 딱 요 값이 나오고, 요게 인티저라고 하면 자연수라고 하면 딱 이 값이 나올 확률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0이라고 세팅했으니까 이 어라이벌 프로세스를 정의할 때 이 뜻이죠. 그러면 이것은 아까 first property에 의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말하는 first property에 의해서 뭐예요? 0에서 t1까지 인터벌에 포인트가 몇 개 어라이벌 했어요? k1개 어라이벌 할 확률이죠, 그냥. 그게 무슨 랜덤 베리어블이라고요? 파송 랜덤 베리어블이었어요. 그럼 파송 랜덤 베리어블에서는 이렇게 됐어요. 이게 k1이면 k1 팩토리얼 분의 e to the 마이너스 파라메타죠. 근데 파라메타가 람다 인터벌 랭스인데 람다 t1이 되겠어요. 왜냐면 인터벌 랭스가 t1이니까. 그 다음에 끝인가요? 네, 요 베리어블의 파라메타의 k1승 이렇게 되죠. k1은 이렇게 되고, 맞아요? 자, 그러면 first order는 다 줬어요. 맞습니까? t1이 뭐든 간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first order는 됐고, 자, second order.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잡읍시다. 당연히 얘도 크고, t2가 t1보다 큰 임의의 어떤 t1, t2예요. 자,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주면 되죠? joint probability mass 펑션을 주면 되죠.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죠? 두 번째 프로퍼티를 써야 되겠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보이진 않지만 타임 제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로와 인터벌 제로에서 t1까지와 t1에서 t2까지는 넌 오버래핑 인터벌이죠. 그러니까 그 프로퍼티를 쓰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k1이라는 얘기는 0에서 t1 사이에 k1번 일어났고, 그러면 t1에서 t2 사이에는 몇 번 일어나요? k2 빼기 k1번이 포인트가 어라이브 해야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체인룰을 써서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일단? joint probability mass도 마지널 곱하기, 그러니까 xt1의 마지널 PMF 곱하기 xt2의 PMF 컨디션도 x1. 맞아요? 이거 체인룰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앞에 거는 어디서 했어요? 앞에 거는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대로 쓰고. 자, 두 번째 것만 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퀴벌런트 하게 쓰면, 자,
xt1이 k1일 때 xt2가 k2란 얘기는 xt2 빼기 xt1이 k2 빼기 k1이고 given xt1은 k1이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순서대로 되면? 그렇죠? 아, 이게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맞는데.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제?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언뜻 생각하면 헷갈리지만, 요걸 또 한 번 써요,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쓰면, 이제 좀 보이죠? 자, 이 이벤트와 이 이벤트는 이제 인디펜던트 이벤트죠. 넌 오버래핑이니까. 아, 인디펜던트 이벤트라는 얘기는 이거를 무시해도 되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건 뭐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쓰면 되네요. 그래서 써보면 여기는 k1 팩토리얼에 e to the 마이너스 람다 t1에 람다 t1의 k1 파워고 얘는 어떻게 돼요? k2 빼기 k1 팩토리얼 분의 e to the 마이너스 람다 t2 마이너스 t1에 람다 t2 마이너스 t1의 전체의 k2 마이너스 k1 승이죠. 그렇잖아요. 파송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first도 구했고 second도 구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뭘 하죠? third 하자고 하면 이제 여러분이 아직 교육을 덜 받은 거죠. 그렇죠? 하나, 둘 다음은 많다예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외계인들인데 어때요? 예를 들면 손가락이 2개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 둘, 많다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수학적 귀납법을 하는 거죠. 매스메티컬 인덕션으로 우리가 nth 오더를 안다고 해보세요. 어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잡아놓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PMF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인트 PMF는 dn 플러스 1. 자,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되죠. 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이 앞에 n개의 덩어리를 하나로 보고 xt1부터 xtn까지를 하나로 보고 그러면 k1부터 kn까지겠죠. 곱하기 그 다음에 고려 안 한 녀석 그 다음에 여기 다 그전 거 다 두들겨 넣고 여기는 우리가 kn 플러스 1이고 여기는 k1부터 kn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매스메티컬 인덕션이니까 이거 알려져 있어요? 안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잖아요. nth 오더 PMF는 알려져 있잖아요.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똑같이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보세요. 이 앞에서 뭐가 일어났는데 그 인터벌이 0부터 tn까지라고 해보세요. 거기서 몇 개 일어났어요? kn개 일어났죠. 그 다음에 tn부터 tn 플러스 1까지 몇 개 일어났어요? kn 플러스 1 빼기 kn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대로 내려오고 여기는 곱하기 어떻게 되죠? kn 플러스 1 잠깐만요. 이러면 또 나중에 넘어가는데 으쌰. 예. 네. 이래도 넘어갈 것 같긴 하지만 팩토리얼에 e to the 마이너스 람다 tn 플러스 1 마이너스 tn에 람다 tn 플러스 1 마이너스 tn에 kn 플러스 1 마이너스 k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똑같은 로직으로 하면 다 됐어요. 매스메티컬 인덕션으로 우리는 모든 n에 대해서 이제 다 스페시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말 됩니까? 그래서 저 프로퍼티 2개와
이 랜덤 프로세스가 어라이벌 프로세스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했어요. 핵심은 뭐예요? 콜모고로프스 익스텐션 디어렘이에요. 그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런데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거를 이제 복학에서 두 번째 학기인가에 들었는데 랜덤 프로세스를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걸 하는데 갑자기 뭐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되나? 네, 그럼 그냥 넘어갔다가 그래서 교수가 돼서 해결이 됐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책을 다시 읽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게 즐거워요. 많은 것을 알게 되니까.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컴플렉스 랜덤 프로세스로 갑자기 책이 건너뛰더라고요. 컴플렉스 밸류드 또는 컴플렉스 랜덤 프로세스인데 당연히 여기도 어떻게 했어요? continuous time, discrete time 이렇게 있는데 continuous time을 예로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z of t라는 랜덤 프로세스를 real x of t와 여기서 j는 the square root of negative 1 times y of t. 그래서 x와 y는 real 랜덤 프로세스예요. 말이 됩니까? 할 수 있죠? 두 개의 리얼 랜덤 프로세스 한 다음에 하나에다 j 곱해서 더해서 그냥 보여주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기억을 해놔야 될 게 뭐냐면 당연히 모멘트들이죠. 자, 이거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expectation이 지금까지 다 리니어였고 컴플렉스 랜덤 베리어블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mean of 컴플렉스 랜덤 베리어블은 mean of real part 플러스 j times mean of imaginary part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코릴레이션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비슷한 걸 봤었어요. 자, 이거 정의 어떻게 하면 될까요? z t1 z t2가 아니라 컨주게이션 한 녀석으로 정의를 해요. 컴플렉스일 때는. 대신에 컨주게이션 안 한 녀석은 이렇게 틸더를 붙여서 또는 tilde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tilde, tilde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해요. 참고로 이것은 수도 어디 갔어요? 수도는 P로 시작해요. 알고 있죠? 그렇죠? S가 아니에요. 수도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또는 컴플리멘터리 보충하는 이런 뜻이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오브 랜덤 프로세스 Z of T라고 하고 얘를 오토 코릴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위에 거를. 그럼 똑같이 코베리언스 펑션도 정의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민을 빼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데피니션이 나오는데 G tilde가 0 for all T1, T2이면 무슨 얘기인지 알죠? 펑션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제로가 아니라 이게 투 베리어블 펑션이잖아요. T1축, T2축이 있는데 T1, T2에 뭐예요? 각각 어떤 컴플렉스 넘버가 해당이 되죠. 이게 expectation이니까. 그것이 그냥 다 모든 T1, T2 플레인에서 제로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제로가 되는 것을 vanish 한다 그러죠. 없어진다. 그래서 complementary autocorrelation이 vanish 하는 랜덤 프로세스를 proper하다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Z of T is a proper complex random process.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컴플렉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벡터 할 때도 비슷한 거 했었죠. 그래서 굿만즈 디어렘 이렇게 해서 컴플렉스 프로퍼 가우시안 랜덤 벡터의 덴서티 펑션과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리얼 가우시안 랜덤 벡터의 PDF와 캐릭터리스틱 펑션과 모양이 매우 유사하게 유도된다는 것을 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강조를 했죠. improper이면, 즉 proper가 아닌 걸 improper라고 하는데, 즉 코베리언스 펑션이 vanish 하지 않는 어떤 한 점에서라도 문제로는 vanish 하지 않는 거죠.
랜덤 여기서 프로세스를 improper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다고요? 가우시안일 때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 통신을 전공한 학생이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워낙 중요하니까. 이 과목에서는 얘기 안 하겠지만 매우 중요해요. 네. 수도 코릴레이션이 네.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렇죠. 이거 이해를 하려면 한 학기가 필요해요. 적어도. 그리고 이번 학기에 하고 있어요. 비슷한 과목을. 대학원 특론으로.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 강의가 쭉 있잖아요. 링크가. 거기에 뭐 저 밑에 보면 대학원 과목 중에 695M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 학기에 하는. 그 제목은 Cyclostationarity in Signal Processing and Communic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Complex Random Variables and Processes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또는 Complex Signal Processing. 네. 그런데 그 한 학기의 한 3분의 2쯤 들으면 이제 감이 확실히 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여기 지금 해달라고 하면 곤란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거 한 챕터 이런 거 같은 게 한 과목이에요. 말했잖아요. 챕터 8이 다음 학기에 6, 4, 5라는 과목이라니까요. 한 과목. 마찬가지로 여기서 프라퍼, 임프라퍼 이런 것만도 한 과목 정도 돼요. 양이.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아서 제가 다 말은 못하겠어요. 하다 보면 3,000%로 빠져서 나오지 못해요. 우리가. 네. 자, 그 다음에 책에서 이제 또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럼 랜덤 프로세스가 이제 있는데, 여기 리얼 이미지너리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 두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정의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런 걸 정의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뭐라고 하냐면,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하고, 이것은 크로스 코베리언스 펑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컴플렉스 랜덤 프로세스 G1과 G2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죠. 또는 G와 W라고 합시다. 여기는 뭐라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또 똑같이 G와 W의 G와 W의 크로스 코릴레이션, 그다음에 G와 W의 크로스 코베리언스, 여기서는 컴플리멘터리를 또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 정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이 있다면 그냥 밑에서 하듯이 똑같이 하면 돼요. 컴플렉스일 때는 컴플리멘터리라고 안 붙어 있으면 두 번째 팩터에다가 컨주게이션을 하면 돼요. 컴플리멘터리라고 붙어 있으면 컨주게이션을 안 하고 정의하면 돼요. 여기서는 이 과목에서는 그 정도만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책에서 알파 디펜던트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책 보면서 이게 여기 있네 하고 처음 알게 됐어요. 제가 이 비슷한 개념을 접한 게 이제 교수가 된 다음에 어떤 논문을 리뷰하다가 그때 그 저자분이 이제 아마 윤영찬이었을 거예요. 그분이. 네, 성함이. 그래서 미국의 LG에 아직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삼성으로 옮기셨나, 미국에서. 하여튼 워터루 대학 교수셨는데 그때 이제 M 디펜던트 랜덤 프로세스 이런 거였는데 전 처음 봤어요. 그때 개념은 이래요. 예를 들면 랜덤 프로세스가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라고 합시다. x of t가 있어요. 그런데 x of t1과 x of t2가 있는데 이 간격이 알파 이상 떨어지면 인디펜던트한 거예요. 즉 알파 이하여야지 디펜던트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인터벌이면 어떻게 되냐면, 인터벌이 이렇게 있으면 요 간격이 알파 이상이면 인디펜던트한 거예요. 저 안에서 일어나는, 이 안에서 발생되는 x of t와 여기서 있는 x of t를 요것들끼리 뭔가 이벤트 만들고 요걸로 이벤트 만들면 어떻다고요? 인디펜던트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파 디펜던트 랜덤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개념만 알아놓으세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여러분은 지금 보면 그래 이해 가는데 하지 모르지만 이 인디펜던스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말해줬던 그런 식으로 이해를 안 하면 확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인디펜던스는 어떻다고 했어요? 그룹 오브 랜덤 베리어블스와 another 그룹 오브 랜덤 베리어블스의 인디펜던스는 어떻다고요? 이 그룹에 있는 랜덤 베리어블들도 어떠한 이벤트를 만들고
요 그룹에 있는 랜덤 베리어블로 어떠한 이벤트를 만들어도 두 이벤트가 어떻다고요? 인디펜던트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알고 있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근데 인디펜던스를 단지 뭐예요?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 인디펜던스는 그냥 팩터링 되는 거라고 해버리면 이걸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되도록 지금까지 해왔는데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시험은 다 잘 봤다고 우리 조교가 얘기해서 잘 본 줄 알았더니 하여튼 3번 채점하다가 그냥 절망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책에 화이트 노이즈, 화이트 랜덤 프로세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랜덤 프로세스 X of T를 생각합시다. Continuous Parameter Random Process인데 그러니까 화이트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정의했던 그런 새로운 개념들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간단해요. 화이트라고 하면 일단 infinite power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파워는 어떻게 정했죠? 이렇게 정했나요? average power? 이게 무한대. 헐이죠, 그렇죠? 어쩌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개념,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가 xt1 and xt2. 그러니까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죠. 샘플링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uncorrelated for all t1 not equal to t2.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뜻하는 바는 t1이 t2가 아니면 어떻다고요? expectation of xt1, xt2 민을 빼야죠. 이거 어떻다고요? 0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 뭐야 이게 왜 그렇지? 하고 헷갈리겠지만 이거 두 개 뜻하는 바를 한 번에 최대한 비스무리하게 쓴 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Q라는 펑션이 존재해서 오토 코릴레이션,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하면 미치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T1 축이고 여기 T2 축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규먼트가 제로가 되면 임펄스가 있는 거죠. 디렉 델타 펑션이라는 게. 즉 T1과 T2가 같은 요 다이오고날 라인 위에서 가고요. 임펄스예요. 모든 순간. 근데 그 임펄스의 높이가 뭐예요? 여기 있으면 요 지점에서는 이렇게 내렸을 때 요 T1에서 요 Q 값으로 임펄스 높이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0이에요. 여기는 몽땅 다. 왜냐하면 이 지점들은 다 어때요? T1과 T2가 다른 점들이죠. 여기만 T1, T2와 같은데 이 지점이면 여기서의 T1으로 어떤 높이가 결정되는데 보여요? 착한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이게 높이가 그냥 높이가 아니라 임펄스의 높이예요. 여러분 시노미 시스템에서도 왜 그냥 델타 오브 t와 그때도 이렇게 그리지만 O 델타 오브 t는 어때요? 더 높게 그리죠.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임펄스 펜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만 일단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또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 뭐냐면 인디펜던트 랜덤 프로세스예요. 자, 두 개의 리얼 밸류들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합시다.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랜덤 프로세스 X와 Y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 두 개가 인디펜던트 하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은 저한테 수업 들은 여러분은 저한테 수업 안 들은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뭔가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러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뭐 팩터링이 되니까. 맞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알고 있죠. 어떻다고요? 이 랜덤 프로세스와 요 샘플 하나 한 게 아니라 프로세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랜덤 프로세스와 이 랜덤 프로세스는 여기 몇 개 있어요. 지금 이쪽 그룹에 uncountably infinite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맞아요? 여기서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요. 여기 또 임의의 이벤트를 만들어요. 어떻게? 그랬을 때 어떻게 돼야지 인디펜던트죠? 그 이벤트들이 인디펜던트 해야지 이 랜덤 프로세스가 인디펜던트하다고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예전에 랜덤 벡터 두 개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게 뭐였는지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죠? 조인트 PDF나 CDF가 각각의 조인트 PDF들을 팩터로 나타냈잖아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큰일인데. 예를 들면 랜덤 벡터 X와 Y가 인디펜던트하다는 얘기는 뭐였어요? 뭐 이거였잖아요. 기억납니까? 또는 PDF로 또는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맞아요? 자, 이제 그러면 랜덤 프로세스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랜덤 프로세스를 fully 캐릭터라이즈 하는 방법이 뭐였죠? 예를 들어 각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for all n 그 다음에 for all n tuple 얘에 대해서 CDF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두 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for all n1과 for all n2에 대해서 그러면 t1이 있을 거고 t2가 이렇게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 조인트를 s라고 할까요? t와 s라고 합시다. 이게 헷갈리니까. tn1이죠. 그 다음에 ys1, ys2, ysn2. 자, 그 다음에 x1, x2, xn1, y1, y2, yn2. 맞습니까? 자, 이게 이제 조인트인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팩터링이 되겠죠.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네. 그거 뭐냐면 벡터를 만드는데 두 개의 벡터를 만드는데 여기서는 랭스 n1짜리, 랭스 n2짜리 두 개 길이 같을 수도 있어요.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각각이 네, 바꿨어요 이거를. 각각이 어때요? 조인트 덴서티가 팩터링 되면 되겠죠. 맞아요? 요 녀석이 다 팩터링 될 필요는 없죠. 얘들끼리는 디펜던트 해도 되니까. 얘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맞습니까? 저 식에 따르면 2분이나 남았네요. 네, 뭔가 세팅을 잘못했나 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이 책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N1, N2를 같게 잡았어요. 왜 그러죠? 자, 다르게 잡은 것은 같게 잡은 거에 포함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거를 5, 이걸 7로 잡았어요. 그러면 7, 7로 잡은 것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개가 타임이 남을 거 아니에요? 임의로 잡은 날 거기다가 플러스 인피니티 넣으면 리덕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잡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이 심오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런데 이게 다 뭐랑 관련이 있어요? 콜모고르프 익스텐션 디어렘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있을 때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 랜덤 베리어블로서 같은 타임 t0에서 샘플에서 랜덤 베리어블 같다가 아니에요. 랜덤 프로세스가 아이덴티컬하다, 같다. Two random processes x of t and y of t are equal이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주면은 대충 배운 학생들, 학부생들은 어버버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랜덤 베리어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심플리파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간단하게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랜덤 어쩌고는.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equal,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x of 오메가와 y of 오메가가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같으면 everywhere 같은 거죠. 그렇죠? surely. 또 하나는 뭐였어요? 이것과 이것이 같은 오메가들을 모아요. 그래서 확률을 계산했더니 1이에요. 그러면 almost surely. 이런 거 있었죠.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하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랬을 때 랜덤 프로세스를 어떻게 보냐면 제가 두 번째 식으로 보면 어떻다고 했어요? 이 박스 안에 제가 딱 있어가지고 주머니를 가지고 있죠. 앙상블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안에 예를 들면 컨티뉴어스면 이렇게 오메가 t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매핑 룰이죠. 어떻게 보면 각각의 오메가에 대해서 오메가 t에 대해서 뭔가 펑션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ex와 다른 주머니에 든 게 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어때요? 매핑 룰이니까 그렇잖아요. 완전히 디터미니스틱 하잖아요. 여기 랜덤리스는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모델에서는. 그러니까 이 펑션이 똑같은 거예요. 모든 오메가와 t에 대해서. 그러면 surely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two random processes are equal surely 또는 everywhere는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고 almost everywhere는 어떻게 하면 돼요? 중요한 건 이 오메가들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오메가들을 찾냐면은 x of 오메가 t와 y of 오메가 t가 이제 오메가는 픽스한 거니까 모든 t에 대해서 같은 집합을 찾으면 이게 1이면 뭐라고 하면 돼요? x of t와 y of t는 almost surely 같은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한 포인트에서만 달라도 같은 오메가라도 한 포인트에서만 달라도 다르다고 보는 거죠. 조금 너무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probabilistic sense로 하면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with probability 1이니까. 근데 이건 말고도 여러분이 정의를 줄줄이 할 수 있거든요. mean square, 그러니까 equal in the mean square sense 이런 것도 정의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x of t 빼기 y of t의 스퀘어가 제로 펑션이다. 모든 t에 대해서. 맞아요? 모든 각각의 t에서 이것이 제로다를 equal in the mean square sense라고 부르면 되지 않을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어때요? 콜모고르프 익스텐션 티어렘을 써서 해도 되겠지만 어때요? 샘플 패스라는 입장에서 본 거죠. 보세요.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샘플 패스가 같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with probability 1으로 샘플 패스가 같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숙제가 나가 있을 텐데 숙제 몇 개를 보면 이런 세컨드 또는 얼터너티브 포인트 오브 뷰로 보지 않으면 너무너무 귀찮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그런 문제들을 피블즈 책을 보면 학부 때 여러분이 많이 쓰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포인트 오브 뷰로 뷰 포인트로 보면 굉장히 디스크라이브가 쉬워요. 풀 캐릭터라이제이션. 이건 뭐라고 하냐면 first order, second order, third order 조인트 PDF를 구해보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면 미쳐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여기서 뭔가를 주고 이쪽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그젬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여기서 어때요? 이미 조인트 CDF나 PDF로 줬잖아요. 거꾸로 어떻게 이런 모델을 만들어내겠어요? 이거 간단한 경우들만 되고 보통 경우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인디펜던스와 이퀄리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도록 합시다.